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3입니다. 슬기롭게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저자는 김광현, 출판은 바른북스입니다. 참 뭔가 희망이라는 걸 갖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라는 소리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는 게 각박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이용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선하게 살기보다는 악의 유혹에 빠지기가 훨씬 쉬운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숨은 영웅들의 뉴스가 전해집니다.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그 안에는 희망을 놓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마음들이 힘을 합해서 연대를 이루면 악에 대항하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선과 악, 이 주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이 소설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3, 이 소설은 3편의 시리즈로 나온 연작 소설입니다. 개인적으로 1편, 2편도 읽고 리뷰를 했었는데 이 3년여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시리즈 3편으로 완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권 자체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1권, 2권을 읽고 3권을 읽어야 앞에서 깔아놓은 그런 복선, 떡밥들 이런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그런 연작 소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2편에서는 악에 대항하는 마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선한 마음들이 연대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편짜리 장편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3. 이 소설은 슬기롭게 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1편, 2편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슬기롭게 힘을 합해서 악에 대항하는 선의 연대를 구축합니다. 강력한 악의 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약해 보이는 그런 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슬기롭게 힘을 합치는 순간 악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담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은 힘이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숨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용기를 내기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용기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엄마, 내가 용기를 내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 수 있어? 용기를 말이니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 그렇구나. 잘 됐니? 아니, 용기가 도중에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겁이 나.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끝까지 대항하던 형 누나들을 좀 더 믿었다면, 비디오 테이프의 비밀을 풀 수 있었을 텐데, 아빠를 계속해서 겁박하는 비서를 언제 쫓아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래도 넌 잘하고 있단다. 힘들고 슬퍼도 그 감정을 잊으면 안 돼. 힘든 걸 왜 잊으면 안 돼? 그건 희망을 바라는 너의 마음이 힘들고 슬픈 뭔가의 틈을 비집고 올라가려는 의지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책이 담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게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아갈 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방금 전에 아빠를 위해서 용기를 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도와 악당인 비서를 체포한 어른들처럼 또 어두운 마음에 끌려가는 귀호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끝까지 도운 진환과 구름처럼 이런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움이 되어주는 힘, 도움이 되어주는 누군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의 여러 곳에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이 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힘든 상황에 빠져 괴로운 사람들이 이 책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읽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용기를 내서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만 걸어 나가면 누군가 기꺼이 손잡아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절망을 넘어선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으며 불안하고 여리지만 용기를 내어 걸어가겠다는 의지 그 자체, 그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기꺼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우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슴속에 꼭 쥐며 도서관을 바라봤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3. 이 소설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책이라는 사물을 설정한 것도 재미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 속에 담아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작가의 말 부분에도 프롤로그에도 또 이야기 전반에도 책과 도서관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 희망의 매개체가 되는 책이라는 이 설정이 공감도 가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도서관에 자주 들르는 편인데 도서관에서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들, 이런 부분에 많은 공감이 가는 걸 보면 아마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준다, 이런 컨셉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약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그 힘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큰 희망이 됩니다. 책을 통해서 전파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얘기 드린 책과 도서관, 이런 부분을 본문 중에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우는 조금 우울한 표정으로 도서관을 바라봤다. 난 언젠가 책을 내게 되면
저 도서관에 제일 먼저 기증할 거야. 책? 작가가 되는 게 꿈이야? 꿈이라기보단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봐야지. 우리 모습?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지만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을 저 도서관 한편에 간직하고 싶다고 하면 맞으려나? 언젠가 사는 게 힘든 누군가가 도서관 책장에서 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건 지금의 이 순간과 같은 의미일 거야.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3. 이 소설은 3편에 걸친 연작으로서 선과 악의 대립 그리고 절망과 악에 맞서는 선한 연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3편에 걸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뚜렷하게 선한 사람, 악한 사람도 등장하지만 선과 악의 경계가 좀 모호하거나 또 선악이 변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용기를 내서 손을 내민다면 바뀔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선과 악의 문제는 인류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이지만 누구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의 소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3. 슬기롭게 김광현 지음 바른북스 작가의 말 2024년 어느 날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을 보며 문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소설을 조금씩 써내려갔고 어렵게 1권이 출간되었다. 가족과 함께 찾아간 서점에서 만난 1권은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며 과연 내 책에 손을 뻗을 사람들이 있을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진심을 담은 책에게 세상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발길을 돌렸다. 2025년 1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책을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에 찾아가 기증도 하고 바람을 쐬러 간 박물관 카페에서도 등본을 떼러 간 동사무소에서도 책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여쭤보곤 했다. 그러다 가족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시골로 내려왔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2권이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밤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1권을 바라보며 고민했고 결국 조금씩 글을 써내려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길에서 2탄 소재로 쓰고 있던 사마귀와 마주쳤다. 난 무서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고 사마귀는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쓰고 있는 거 꼭 완성하라고.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난 2라고 표시가 된 후속작을 서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2026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딘가에서 나의 책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나의 책을 읽고 있을까? 나의 진심이 제대로 전해졌을까? 혹시 서투르고 부족한 글에 실망하진 않았을까? 어느 것 하나 알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시력 검사를 하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피 검사를 하고 당뇨 검사를 하고 많은 검사를 하면서 생각도 못했던 병이 나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처럼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혹시나 우연히 나의 책을 만난다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랬다. 그날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다. 내 몸이 버틸 수 있을 때, 쓸 수 있을 때, 이 시리즈를 완결시키는 게 좋겠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서툴고 어설픈 나의 진심을 기꺼이 사주신 분들을 위해 한 번만 더 용기를 내 3탄으로 완결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의 책을 읽어내려가는 분들을 상상하며 3탄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살다 보니 어느새 당신들과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야 하는가 보다 싶기도 하다. 지금 나는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 창문을 열고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시간 당신들은 어디서 어떤 풍경을 보며 나의 책을 읽고 있을지 많이 궁금해진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단 한 분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3탄을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난 그분을 위해 이 책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부족할지라도 당신의 책장에 3권이 꽂히는 걸 필사적으로 상상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 속에 나의 책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덕분에 용기를 내서 계속 쓸 수 있었다고. 그래서 멋대로지만 친구라고 표현하고 싶은 당신에게 마지막 3탄을 바친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프롤로그 1996년 6월 약속하다. 또 다른 수학여행이라고 해야 할까? 절망으로 떨어지는 절벽이라고 해야 할까? 악이 잡아당기는 대로 힘없이 끌려가던 그녀를 데리고 성우는 말없이 페달에 힘을 주며 나아갔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멈추게 하는 신호등은 그들의 불안정한 감정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무리하게 용기를 내서 도와주는 성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마워 성운아. 성운은 그녀의 고맙단 말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바람의 시원함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성우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녹색의 풀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지키고 있는 공원길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끝엔 작은 동산을 등진 도서관 하나가 서 있었다. 둥근 벽이 나무 기둥처럼 3층까지 뻗은 도서관이었다. 마치 공원 풍경과 함께 숨을 쉬는 듯했고 도서관 뒤에 서 있는 작은 동산이 따스하게 품어주고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네. 성훈아, 여기는? 도서관이야.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없어서 일단 여기로 왔어. 효정은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떠올랐는지 작은 웃음소리를 냈다. 왜 그래? 저번에는 생각나는 곳이 없어서 노래방으로 갔었잖아. 그랬지. 그래도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곳? 날 믿어주는 너처럼. 성우는 음료수를 사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뒤 공원 주차장 쪽에 있는 자판기로 달려갔다. 효정은 도서관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듯이 풍경을 천천히 눈에 담았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받아들여야 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일당들이 자전거를 쫓아오려고 할 때 버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던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선생님. 조금 전 일을 떠올리며 효정은 눈물을 흘렸고 성우는 천천히 다가가 음료수를 하나 건네며 옆에 앉았다. 괜찮아? 여긴 안전하니까 마음껏 울어도 돼. 안전하다고? 우리 지금 도망친 거잖아. 잠시 피했을지 몰라도 안전하지 않아. 걔들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성우는 음료수 캔의 뚜껑을 딴 뒤 한 입 마셨고 긴장이 풀리는지 크게 숨을 쉬었다. 효정아, 넌 나중에 어떤 걸 하고 싶어? 지금 이 시간들이 지난 뒤에. 효정은 그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건네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 난 아직 모르겠어. 미안해. 성우는 조금 우울한 표정으로 도서관을 바라봤다. 난 언젠가 책을 내게 되면 저 도서관에 제일 먼저 기증할 거야. 책? 효정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성훈이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그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육교 공원 아래에서 닭꼬치를 사와 후후 불며 우스꽝스럽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야? 꿈이라기보단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봐야지. 우리 모습?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지만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을 저 도서관 한편에 간직하고 싶다고 하면 맞으려나? 언젠가 사는 게 힘든 누군가가 도서관 책장에서 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과 같은 의미일 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널 어제 만난 것처럼 생각해. 이 시간들이 소중하니까.